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진행자 김지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구의 작은 미용실에서 시작됩니다. 그 미용실에서는 늘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가위소리 사이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나훈아의 울어라 열풍아가 잔잔히 퍼져나갔어요. 그 노래를 들으며 자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4살 배기 꼬마는 동요 대신 이미자의 노래를 부르고 나훈아의 가락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던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뽀로로를 볼 때 이 아이의 눈은 가요 무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김용빈. 미스터 트롯삼에 진 22년 차 트로트 가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김용빈만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한 한 분, 바로 할머니입니다. 김용빈은 1992년 대구 수성구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야 했던 아이. 그런 용빈이를 품에 안아준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대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미용실 안에는 언제나 트로트가 울려 퍼졌고 가위질하시는 할머니 옆에서 꼬마 용빈이는 그 노래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사실 할머니에게는 숨겨진 꿈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시절 고 박춘석 작곡가에게 직접 가수 제안을 받으셨을 만큼의 실력자였지만 그 시절 딴따라라는 편견 때문에 집안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꿈을 접으셔야 했습니다. 그 못다 이룬 꿈이 어쩌면 손자 용빈이에게로 흘러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7살이 되던 1998년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노래대회가 열렸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나간 그 무대에서 꼬마 용빈이는 어른들도 놀랄 만큼 노래를 잘 불렀어요. 우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트로트 신동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각종 방송과 행사에서 그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행사를 12개까지 뛴 적도 있다고 해요. 대구 각구를 돌고 나서 구미시까지 원정을 다녀올 정도였으니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스케줄이었을 겁니다. 추석이나 설날 특집 방송에는 단골로 출연했고 당시 다녀온 행사만 290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4년에는 남인수 가요제 청소년 부문에서 대상을 받으며 정식으로 데뷔 앨범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백화점 무대에서 시작된 인연은 전국 단위의 행사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김용빈은 할머니 손을 잡고 행사장을 돌았어요. 할머니가 직접 의상을 챙기고 무대 뒤에서 물을 건네주시던 그 손길. 어린 김용빈에게 할머니는 매니저이자 스승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당시 김용빈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프로듀서였습니다. 중학생이던 김용빈에게 직접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에 오면 트로트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김용빈은 거절했습니다. 아이돌을 하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못할 것 같았어요. 15살 소년이 내린 그 결정은 훗날 22년이 지나서야 빛을 보게 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2008년, 김용빈은 일본 가요계 진출을 위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타국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변성기가 온 겁니다. 가수에게 목소리가 변한다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까지 완벽하게 올라가던 음이 갈라지고 자신이 알던 목소리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 느낌. 게다가 이국 땅에서 혼자 겪어야 하는 외로움까지. 한국으로 돌아온 김용빈은 2012년에 다시 음반을 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부담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완벽하지 못한 무대는 올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격도 완벽주의가 있고 혼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우울증도 함께 왔어요. 가장 심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조차 힘들어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왔는데 남들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도 커튼을 치고 전화가 울려도 받지 못하던 나날. 한때는 하루에 12개 행사를 소화하던 소년이 이제는 현관문 하나를 열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트로트 신동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점점 잊혀갔고 김용빈 자신도 그 이름을 잊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2019년 미스트롯을 시작으로 2020년 미스터트롯이 큰 인기를 끌며 이명웅, 영탁, 이찬원 같은 스타들이 탄생했지만 김용빈은 그 흐름을 TV 화면 너머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4살 때부터 노래만 알던 아이가 24세 무대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은 채로 보낸 7년. 그 긴 시간 동안 김용빈의 곁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무심한 듯 물으셨어요. 용빈아, 다시 노래 언제 할 거냐? 그 한마디였습니다. 할머니의 그 짧은 물음이 굳게 닫혀있던 김용빈의 마음문을 열었어요. 2020년 트로트 붐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KBS 트롯 전국체전의 작가로부터 출연 제안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여전히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연락이 왔을 때 들은 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용빈 씨를 기다리는 팬분들에게 다시 멋지게 복귀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선 무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을 그 순간. 조명이 켜지고 반주가 시작되었을 때 김용빈의 눈앞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아마 7년 전 마지막 무대의 기억. 그리고 할머니의 미용실에서 처음 노래를 부르던 4살 때의 자신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첫 곡 가라지를 부르며 올스타를 받았고 결과는 TOP8 최종 5위. 녹슬지 않은 실력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으며 경연한 것 치고는 잊기 어려운 성적이었어요. 서른도 마스터는 첫 무대를 보고 목소리 바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김용빈은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출전했던 동료들이 미스터트롯이 미스트롯3 등으로 활동을 넓혀갈 때 김용빈은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가장 아픈 이별이 찾아옵니다. 2024년 6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췌장암 발병 6개월 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할머니는 손자가 미스터트롯에 출전하는 것을 그토록 바라셨지만 그 무대를 보시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김용빈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보려고 걸음을 떼셨대요. 병상에서도 손자를 찾으셨던 할머니. 미용실에서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누비시던 그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도 손자를 향해 손을 뻗으셨다니. 그 장면을 상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할머니의 모든 인생이 다 나였구나 하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을까요? 할머니에게 용빈이는 손자이자 꿈이었고 인생의 전부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김용빈에게는 이별이라는 아픔이 필요했어요. 2024년 12월 김용빈은 미스터트롯3에 도전합니다. 할머니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서 22년차 현역 최고참이라는 타이틀로 무대에 선 그는 첫 예심에서부터 남달랐습니다. 애인을 부르며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이 무대에서 김용빈은 공황장애로 인한 7년간의 공백기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뒤로도 이별, 연인, 내가 바보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타양살이 등 매 무대마다 트로트의 정석에 자신만의 감성을 더해 마스터들의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타양살이를 부를 때는 장윤정 마스터가 점층적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 있어서 당시 시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감정이 느껴진다고 극찬했어요. 김용빈의 노래를 두고 사람들은 드라마 트롯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곡 한 곡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승전결이 있는 노래, 정형화된 리듬을 거부하고 박자를 뒤로 늘리는 김용빈만의 독특한 가창 스타일은 모든 경연곡을 김용빈 장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준결승 대장전에서 한승기의 연인을 부른 날, 1600점 만점 중 1542점이라는 놀라운 고득점을 받았고 예상보다 높은 점수에 김용빈 본인이 울컥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며 밝게 웃던 그 모습 뒤에는 22년간 쌓아온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준결승에서 12위로 결승 진출이 희박해 보이던 김용빈은 최종 집계에서 전체 6위로 결승 진출이 발표되자 놀란 표정으로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내에 풀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며 몸을 들썩이며 크게 흐느꼈어요. 그 장면은 함께 출전한 동료들도 심사위원도 방청객 모두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에서 이별을 부른 날, 마스터 장윤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로트 신동 때 너무 큰 재능을 받아버리면 본인의 선택이 아님에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너무 잘 극복하고 노래 실력도 일취월장하고 멋진 남자 가수가 되어준 것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김용빈은 이 심사평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항상 생각했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마스터 김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용빈은 노래 해석력이 뛰어나다. 노래를 한 편의 드라마로 표현해 듣는 이들을 빠져들게 한다. 그의 목소리는 트로트를 위해 태어난 안성맞춤의 목소리다. 우리나라 트로트를 이끌어가는 대표 가수가 되었으면 한다. 대국민 응원투표에서는 무려 8주 연속 1위,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전 시즌을 통틀어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13일 결승전 시청률 19.6%라는 자체 최고 기록을 세우며 온 국민이 TV 앞에 모인 그 밤, 김용빈이 인생곡으로 선택한 노래는 나훈아의 감사였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바치는 노래였어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김용빈. 처음에는 담담하게 시작했지만 가사 한 줄 한 줄이 할머니와의 기억을 불러왔을 겁니다. 미용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 가라, 행사장에서 물을 건네주시던 주름진 손, 다시 노래 언제 할 거냐고 물으시던 목소리. 노래 중간에 울컥한 김용빈은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 끝까지 불렀지만 무대를 마친 뒤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스터석에서도 객석에서도 눈물 바다가 됐어요. 장윤정 마스터는 긴 말 하지 않겠다. 100점 드렸다. 김연자 마스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7년간의 공백기 동안 고민을 많이 했기에 이렇게 멋진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할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온 특별심사위원 타카하시 요코는 저는 일본어밖에 모르지만 가사의 의미가 노래를 타고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언어를 넘어 마음을 전하는 노래. 그것이 김용빈의 트로트입니다. 최종 1위지는 실시간 문자 투표 44만 3천여 표를 획득한 김용빈이었습니다. 임영웅, 안성훈을 잇는 미스터트롯 3대진. 22년차 현역 가수가 무대에서 단 한 번도 1위를 해보지 못하다가 마지막 결승에서 비로소 왕관을 쓴 순간이었어요. MC 김성주가 말했습니다. 22년차 현역 가수 김용빈은 그동안 라운드에서 단 한 번도 진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는데 최종 결승에서 진에 오르며 왕관을 쓰게 됐습니다. 김용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문자 투표 많이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지켜보고 있을 가족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더라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노래했지만 1등이라는 걸 처음 해봅니다. 이 한마디에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우승호 김용빈은 특전곡으로 영탁이 작사 작곡한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노래 가사 속의 너는 바로 트로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22년간 트로트 하나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김용빈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노래가 있을까요? 이 곡은 스타덤 차트 음원 부문에서 1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신곡 금수저를 발표하며 트로트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2025년 한 해 내내 유튜브 인기 주제와 구글 트렌드에서 트로트 가수 중 부동의 1위를 지켰습니다. 김용빈의 팬클럽 이름은 사랑빈입니다. 공식 팬카페는 미스터트롯삼 사상, 최단 기간 1만 명 회원을 돌파했고 또 다른 팬클럽 금수저는 대구 적십자사 든든도시락 봉사활동을 펼치고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역시 꾸준한 선행을 이어가 2025년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최고의 가수로, 무대 밖에서는 따뜻한 사람으로
그것이 할머니가 바라셨던 손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김용빈이 공황장애로 집에만 갇혀있던 그 7년 동안 혹시 방 안에서 작은 소리로 트로트를 흥얼거리지는 않았을까. 세상 밖으로는 나가지 못했지만 노래만큼은 놓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만큼 힘든 날에도 할머니의 미용실에서 들었던 그 가락만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덕님의 사연입니다.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살입니다. 저도 손자를 키우고 있어요. 딸이 이혼하고 손자를 맡기고 떠나서 10살 때부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김용빈 할머니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손자가 잘 되는 게 내 꿈보다 더 큰 꿈이 돼요. 미스터 트롯3 결승전 날 손자와 같이 봤는데 김용빈이 감사를 부를 때 저도 모르게 울었어요. 옆에서 손자가 할머니 왜 울어 하길래 할머니도 저 가수 할머니처럼 네가 잘 되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했더니 손자가 안아주더라고요. 김용빈 씨 덕분에 손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덕님의 사연을 읽으니 김용빈 할머니의 마음이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손자의 성공이 곧 자신의 꿈인 할머니. 그 마음은 어디나 같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이준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직장인입니다. 저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지하철만 타면 숨이 막히고 회사에서도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려서 화장실에 숨어서 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김용빈 씨의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7년 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가던 사람이 다시 수만 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니 그걸 보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은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김용빈 씨의 노래를 들으면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힘이 생깁니다. 준서님 꼭 나아지실 거예요. 김용빈도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서 무대에 올랐잖아요. 한 걸음씩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응원합니다. 세 번째 사연은 김영숙 님이 보내주셨어요.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62살 주부입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데요. 김용빈이 어릴 때 다니던 미용실을 저도 다녔어요. 그때 그 미용실에 가면 할머니께서 항상 트로트를 틀어놓으셨고 손자가 노래하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작은 TV에 손자가 나올 때마다 미용실 모든 손님한테 보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김용빈이 결승전에서 우는 걸 보면서 저도 한참을 울었어요. 미용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가 결국 김용빈의 인생이 된 거잖아요. 영숙님의 사연은 정말 생생하네요. 미용실에서 트로트를 들으며 자란 소년이 대한민국 트로트의 왕이 되기까지 그 미용실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연은 최동민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트럭 운전기사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도 오고 외로울 때가 많은데 김용빈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를 들으면 어떤 길이든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겨요. 제 딸이 먼저 김용빈 팬이었는데 지금은 온 가족이 사랑빈이 됐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콘서트도 다녀왔는데 3명이 같은 가수를 좋아하니까 가족 대화가 정말 많아졌어요. 트로트가 가족을 이어주는 힘이 있나 봅니다. 동민님 사연처럼 트로트가 세대를 넘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딸이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김용빈도 할머니와 트로트로 연결되었으니까요. 3살 때 미용실에서 시작된 그 연결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로트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도 세대도 심지어 이별의 벽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요. 5번째 사연은 정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이에요. 솔직히 트로트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김용빈을 너무 좋아하셔서 같이 미스터 트롯3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김용빈의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노래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특히 할머니 사연을 알고 난 뒤에는 저도 우리 할머니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 댁에 찾아가서 같이 트로트 듣고 있습니다. 김용빈 씨 때문에 할머니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감사해요. 하은님의 사연이 참 예뻐요. 김용빈의 할머니 이야기가
다른 가정의 할머니와 손녀를 이어주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음악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6번째 사연은 오수진 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38살 워킹맘입니다. 저는 매일 출퇴근 지하철에서 김용빈 노래를 듣습니다. 특히 감사를 들으면 어김없이 울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아직은 저를 알아보시지만 언젠가 모르실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김용빈이 할머니에 대해 말한 것 중에 살아계실 때는 몰랐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요즘은 퇴근 후에 꼭 전화를 드려요. 오늘 뭐 드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하면 어머니가 너 바쁠 텐데 왜 매번 전화하냐 하시면서도 목소리가 환하게 밝아지시거든요. 김용빈 씨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걸요. 수지님, 어머니께서 분명 행복해 하실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전화 한 통을 놓지 않는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7번째, 마지막 사연은 강민철 님입니다.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56살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가수가 꿈이었어요. 작은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언젠간 무대에 서는 날을 꿈꿨는데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꿈을 접었습니다. 김용빈이 7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무대에 선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접었던 꿈이 떠올랐어요. 이제 와서 가수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동네 노래교실에 다니면서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김용빈을 보니 늦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민철님, 정말 멋지세요. 꿈의 형태는 바뀌어도 노래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동네 노래교실 무대도 훌륭한 무대입니다. 오늘 김용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계속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해구의 작은 미용실에서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트로트를 따라 부르던 4살배기 꼬마의 모습이요. 할머니는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그 작은 손자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셨어요. 미용실의 가위 소리와 트로트 가락 사이에서 하나의 꿈이 조용히 싹을 틔운 겁니다. 그 꿈은 트로트 신동이라는 화려한 이름을 얻었다가 변성기와 공황장애라는 폭풍을 만나 꺾일 뻔했고 7년이라는 긴 어둠 속에서 사라질 뻔했지만 할머니의 한마디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김용빈의 할머니는 손자가 미스터 트롯삼에서 진이 되는 모습을 끝내 보시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이미 아셨을 거라고, 손자가 반드시 해낼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꿈은 할머니가 심어주신 것이니까요. 22년 동안 노래하면서 한 번도 1등을 못했던 사람이 마지막 무대에서 비로소 1등이 되었을 때 김용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더라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하다 보면 영영 전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김용빈이 할머니에게 전하지 못한 1등 소식처럼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를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봄이 온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세상에 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미용실의 트로트 소녀는 22년이라는 긴 여행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의 트로트 왕이 되었습니다. 그 여행의 시작을 만들어주신 할머니, 그리고 7년의 어둠 속에서도 기다려준 모든 팬분들에게 김용빈은 오늘도 노래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김용빈의 이야기를 떠올려주세요.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던 사람이 수만 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7년의 공백도 공황장애도 꿈을 영영 빼앗아가지는 못했어요.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노래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김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